아, 적격 대출. 아무리 알아봐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갓성비 부부의 Q&A를 봐봐. 응? 안녕하세요. 갓성비 부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적격대출 성공 후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후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 이번에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적격대출 Q&A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적격대출 두 개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돈을 빌려주는 곳이 어디냐에 대한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주체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위탁받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지요. 적격대출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첫 번째, 대출 만기 시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맞으면 최장 40년까지도 고정금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요즘은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적격대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의 부수 거래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제한 조건이 있는데, 적격대출은 그런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DSR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금리를 좀 낮게,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우대 금리를 높인다고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격대출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에 맞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적격대출의 금리를 꼭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적격대출의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크게는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적격대출의 한도가 은행마다 일정하게 부여되는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너무나 많다 보니 다들 받고 싶어 하겠죠. 가진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받고 싶은 사람은 많다 보니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시세가 9억을 초과하는 집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대 신청 액수도 5억이라는 점이고요. 다른 조건들도 있는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좀 비슷해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은행 상담에서 하나하나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단점으로 세 번째는, 모든 은행이 적격대출을 넉넉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꼭 손품과 발품을 팔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기가 새로 열리는 기간엔 반드시 각 은행에 방문하셔서 적격대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격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보통 은행에서 적격대출은 분기별로 한도가 관리되는데, 한도 관리라는 거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버스카드 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한도가 만땅으로 충전되는데, 내가 아무래도 남들보다 먼저 충전 금액을 쓰는 게 좀 안전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잔금일이 3월 말이다 라고 했을 때는 3월이면 1분기에 거의 끝이잖아요? 그러면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도 3월 말 잔금을 막 1월 초에 받아주지 않거든요. 보통 1월 잔금이면 1월 초에 접수하거나 12월 말에 접수하라고 해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격대출 신청은 2, 3개월 전에 미리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의 안내에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매도인과 상의해서 잔금일을 좀 앞당길 수 있을지 미리 논의해보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아야 적격대출을 위해 좀 더 유동적으로 잔금일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왕이면 시세 9억 이하가 없는 그런 동네의 지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점별로 한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서 크게 이게 의미는 없지만 뭐랄까, 제가 실제로 은행에 방문해 봤더니 그런 비싼 동네는 대출 코너가 좀 여유롭더라고요. 아무래도 적격대출 신청을 빤히 하는 지점에 가면 은행 직원분들이 처리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강남 같은 동네는 적격대출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동네죠. 기본 시세가 거의 15억 넘어가는 그런 동네라서인지 대출 코너가 비교적 여유롭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적격대출은 각 은행 시스템에서 수강 신청하듯이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 담당 은행 직원이 저만 신청하면 되니까 좀 더 집중해서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랍니다. 적격대출과 신용대출 둘 다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실행해야 될까요? 네, 이 질문은요. 먼저 적격대출은 DSR을 안 보나요? 라는 것부터 답변을 드릴까 해요. 보금자리나 디딤돌과 다르게 적격대출은 DSR 40%로 봅니다. 저는 신용대출을 먼저 받아놓고 적격대출을 신청하였는데요. 반대로 적격대출을 신청해놓고 신용대출은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요. 왜냐하면 적격대출 심사 시 DSR을 다 계산해놨는데 그게 변경되면 다시 계산하고 복잡해지니까요. 자, 그럼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놨을 때 무턱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풀로 최고치를 받아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엔 DSR 계산기를 이용해서 미리 적당한 신용대출을 받아놨습니다. 만약 적격대출 신청을 하고 심사 시에 DSR 40%가 초과되면 은행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요. 얼마의 신용대출을 갚으라. 이렇게요. 그래서 미리 내가 어느 정도의 신용대출은 갚아야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적격대출 금리는 신청일 기준일까요? 아니면 잔금일 기준일까요? 네, 저는 적격대출을 1월에 신청해서 1월 금리로 받았었는데요. 문의를 해보니까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정해지는 금리라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알고 있는데 은행마다 금리가 다른가요? 홈페이지랑 다를 수가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요. 일단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적격대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형 적격대출과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이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리 안내에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형 적격대출은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죠. 그러나 금리 고정형을 보면 기본형보다는 금리가 낮고 목록에 있는 은행이 금리가 동일해요. 즉, 낮은 금리를 위해서는 여기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이 되는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적격대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기본형 적격대출인지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 은행에서 상담 시에 반드시 주택금융공사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대출 만기 시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이 맞는지도 꼭 확인하시고요. LTV 계산 시 매수 가격이랑 KB 시세 중 어떤 것으로 하나요? 예전에 급격한 집값 상승기 때는 매수 가격이 보통 KB 시세보다 높아서인지 낮은 금액으로 대출 신청 시 측정된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주택담보대출은 KB 시세로 LTV가 계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 금액이 6억 2천이고 KB 시세가 6억 4천이면 6억 4천에 대한 LTV로 계산되었습니다. 적격대출은 반공제 하나요? 반공제를 하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 5천만 원 정도를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에서 제하고 대출을 받는데요. 꽤 큰 돈이라 반공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은행에 따라 다르다고 하며 저는 H은행에서 적격대출을 받았는데 반공제 없이 LTV 가능한 최대 금액 그대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45년, 40년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대출 기간을 길게 할수록 총 내는 이자는 많은데 30년이 나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40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일단 DSR 계산하는 측면에서 40년으로 길게 대출하는 게 조금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저는 40년을 대출 기간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40년 동안 갚으면서 살 생각보다는 중간에 상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격대출은 중도 상환하게 되었을 때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의 대출을 만기시까지 쭉 가져가시는 분은 많지 않죠. 언젠가 다시 초저금리 시대가 와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또는 집을 팔게 되면 중도 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적격대출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택금융공사랑 은행에 확인해 보니 각자 은행에서 정해진 대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받은 H은행에서는 3년 내에만 해약금을 내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서 LTV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이 질문은 사실 적격대출과 관계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서민 실수요자 요건 LTV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억 4천만 원짜리의 집을 산다고 봤을 때 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6억 4천은 6억을 넘으니까 50%인 3억 2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B 아닙니다. 6억으로 잘라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6억까지는 60%, 즉 66에 36, 3억 6천, 그리고 6억 4천에서 6억을 뺀 4천만 원의 50%, 그러면 4, 5, 20, 2천만 원, 즉 6억 4천에 집을 살 때 총 빌릴 수 있는 금액은 3억 8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적격대출 관련된 Q&A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쌓은 상태에서 은행 상담원에게 확인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여기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